지금부터 제91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수없이 경제 위기를 경고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위기를 부추긴다고 공격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경제부총리의 그동안의 이야기와 오늘 지난 금요일 경제수석의 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 경제 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던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게다가 경제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들여다보면 책임지는 자세는 전혀 없고 진단과 해법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세계 경제의 둔화를 우리 경제 하방의 원인으로 꼽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어느 나라 경제가 둔화되고 있습니까? 미국, 일본, 유럽 제국 할 것 없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특히 일자리는 전 세계가 사상 유례없는 고용 풍년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의 고용 절벽입니다. 세계 경제를 이유로 된 것부터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 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거기에 민노총의 폐악, 과도한 규제 남발까지가 더해져서 우리 경제가 폭망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인 분석부터 틀리니까 대책이 제대로 맞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추경과 확장 재정을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 정책이 잘못된 판에 추경, 확장 재정하려면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면 결국 세금 더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세금 부어서 그래도 경제가 살아나면 부득이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세금 퍼부으면 경제가 과연 살아나겠습니까? 결국 추경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 하려고 위기를 인정한 모양인데 그러한 추경이라고 하면 그나마라도 좀 제대로 짜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해 추경이라면서 재해 관련 예산은 2조 2천억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추경 논의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강원도 산불, 강원도 주민들 복구비 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단기 알바 예산 같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과 영화 요금 할인,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 이 같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사업에 4조 5천억 편성해 놓았습니다. 총선에 눈이 멀었습니다.
총선에 눈이 멀어서 선심 예산 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놓고 추경탄만 하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왜곡을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결국 경제 정책의 대전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 성장부터 폐기해야 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으로 기업이 활기차게 뛰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하시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정권의 폭정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KBS 여론조사를 보니까 선거법 여야 합의 처리에 의견을 같이 한 분들이 49.7%, 패스트트랙 처리 찬성한 의견은 44.4%, 국민들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은 반대 49.3%, 찬성 42.7%였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올해 수준의 동결이 45.5%, 소폭 인상이 42.9%, 지금과는 전혀 다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신 것입니다. 1만 원 이상 해야 된다. 9.6%에 불과합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77.1%의 국민들이 통일보다 경제가 우선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최저임금 인상, 식량 지원을 비롯한 대북정책 등 이 정권의 일방적 좌파 폭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이 정권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특히 지난 5월 5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민생투쟁 대장정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최저임금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또다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다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재기불능의 길로 갈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들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결정체계의 개편 등 최저임금 관련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2040 토크 콘서트에 이어서 청년 창업인, 여성 기업인, 또 어제는 육아 파티까지 주말 동안 청년들과 여성들을 만나는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이 정권의 경제 폭정으로 모두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은 청년들과 여성들은 희망을 꺾지 않고 모두가 정말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뛰고 계셨습니다. 우리 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청년 여성들에게 다가간다면 충분히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U20 국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4강의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원 모두가 오늘의 자유한국당을 세우고 지켜내셨습니다. 이제 청년과 여성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청년은 우리의
희망이고 여성은 이 사회의 절반입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여성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당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책무입니다. 제가 청년 여성 친화 정당을 만들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성을 갖고 청년 속으로, 여성 속으로 들어가서 폭정에 지친 청년과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경제 관련 대국민 대응 전략